한 해 전, 요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던 그 시절, 무적의 음향사 하루아키가 나타나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요괴를 소멸시키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요괴들은 그 후로 두려움에 떨며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은폐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음향사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적 힘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첫 번째 음향사의 모든 힘을 계승한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루아키. 인간 세계에서는 무해한 선생님처럼 보이지만 요괴들에게는 최강의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백귀학원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니 그는 마치 축제에 온 듯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하루아키가 두 번째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이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만두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지인의 소개로 오늘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백귀학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복들 사이에서 하루아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매우 기대에 부풉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거대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 친구에게 자신을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이전에 그의 가족이 자신을 많이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그의 힘을 필요하다고 하니 이 쓸모없는 자가 칭찬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다음으로 하루아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멋진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교장 선생님은 그를 요괴들로 가득한 반에 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겁쟁이 하루아키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는 교장에게 그 안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렸습니다. 교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요괴니까요. 백귀학원은 모든 종류의 요괴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루아키는 참지 못하고 떠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장은 그를 학교의 첫 인간교사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아키는 자신이 마귀 퇴치 능력이 강하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교장을 다치게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교장에게 굴복했습니다. 그 요괴반에 배정됐어요. 천천히 즐기세요. 학생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40분 넘게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었습니다. 산호는 그를 나오게 재촉했습니다. 책상이 너무 좁아서 갇혔습니다. 이미 코미디를 시작했네요. 사람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 학생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의 옷이 찢어져 핑크색 팬티만 남았습니다. 여학생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며 그를 변태로 여겼습니다. 하루아키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작은 학생 하나가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산호는 병신으로 불리는 존재로 남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싫어서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교장은 동료를 불러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선생으로서 학생을 두려워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루아키가 가장 좋아하는 동복 백과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받자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요괴 학생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그가 일을 잘하면 좋아하는 동복 한 벌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줄게. 먼저 그는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임을 알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특히 금발 학생은 이름 부를 때마다 인간 형태가 나타나 하루아키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에서 마오카는 유일하게 친절하게 선생님을 격려합니다. 바로 그때 히타가 여동생 결혼식에서 돌아와 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모두가 기뻐합니다. 인간임을 알자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리티는 자신을 소중히 여겼지만 여동생이 인간과 결혼해 화가 났습니다. 하루아키는 이해하지 못하고 진흙을 뒤집었었습니다. 이것이 히타 가문의 능력으로 늪지대 요괴로 불립니다. 땅에서 솟아오르자 그들은 그를 요괴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는 그 선생님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돌아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는 매일 싸움으로 가득해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서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이 쓸모없지만 그래도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앉아 동정했습니다. 점호를 계속하며 그는 야시키를 불렀지만 없었다. 마오카는 그 친구가 1년째 휴학 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내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하루아키는 그를 부르러 갈 생각입니다.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요괴는 학교 안에서 생활하며 별도의 기숙사를 가집니다.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호도 따라가며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루아키는 걱정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합니다. 그는 야시키가 행운의 요괴라 생각하며 그를 데려오면 자신의 인생이 꽃피울 거라고 상상합니다.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합니다. 리티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고 싶어 다가왔습니다. 배교보에 따르면 리티는 작은 개 형태의 요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자 슬퍼합니다. 이 정보는 2000년에 출판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병신 같은 요괴가 기록되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리티는 푸른 똥 형태로 변신해 리무루라고 불리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이 형태로 안에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루아키는 이 광경을 보고 진화의 정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산호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 금제를 맞고 불에 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 소녀가 경고를 보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처럼 하루아키의 영역이 문을 부수었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퍼지며 그 방은 온통 그 아이의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으며 세계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시키는 게임 중독자로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생각합니다. 말한 후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오카는 그 게임이 히타가 준 거라고 물었습니다. 1년 전 그는 그녀에게 게임을 주었지만 그녀는 하룻밤에 클리어했습니다. 그 후 게임에 대한 열정이 시작됐고 그녀는 중독자가 됐습니다. 생체 시계가 뒤집어지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 학교를 쉬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았습니다. 하루아키는 내일 사진 촬영을 위해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수 없지만 추억은 게임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시키는 그에게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브래지어가 떨어졌고 그녀는 그를 변태로 여겼습니다. 다행히 그의 영역이 강해 살아났습니다. 마오카는 그녀에게 가서 산호는 눈물 많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깨우며 어른이 되면 방에 머물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를 칭찬하며 동복을 입으면 귀엽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성공적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다음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다른 두 선생님은 새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그를 특수한 출생 때문에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괴 퇴치 가문의 후계자로 하루아키 가문의 모든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영토의 수호자로 사원을 운영하며 가문의 전통을 지킵니다. 그 사원의 차남으로 조상과 가장 비슷한 힘을 가졌습니다. 교장은 그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초대한 게 좋은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산호는 어제 문을 부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마귀 저항 결계는 강한 영역자에게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오카는 선생님과 놀러갑니다. 그는 교장이 하루아키를 매수한 동복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산호는 왜 여학생들이 그를 변태라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리티는 순진한 척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설했습니다. 야시키가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자 모두 기뻐합니다. 하지만 메오노와 그녀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은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복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산호는 그를 폭로하며 동복 중독자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산호를 적대적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히타는 이전 행동에 사과했습니다. 그가 고집센 아이를 데려온 걸 보고 하루아키를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아키는 더 기쁘게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웃반이 모두 모인 건 성공입니다. 산호는 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칭찬했습니다. 메우나 그 학생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왜 이렇게 검은지 궁금합니다. 이 말에 그녀는 옷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면 불길한 징조고 병신이 뒤에 있으면 더합니다. 이건 메온을 위한 파괴적인 조합입니다. 바로 그 후 산호는 그를 땅에 처박았습니다. 하루아키는 동료들에게 술을 마시며 친해지자고 초대받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테니까. 원래 아침에 소개할 텐데 바빠서 이제야 시간이 났습니다. 뿌리난 선생님은 미키로 옆반을 가르칩니다. 그는 마을 요괴로 불리는 타입입니다. 루카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도 메은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앉은 건 하타나카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는 더 조용하고 미키가 술을 따를 때마다 빼앗아 하루아키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학생들을 건강검진시키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메은와 새로운 지라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일들이 많아 내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와야 합니다. 매년 몇 명의 교사가 학생 검진 후 입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아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됐으니 참아야 합니다. 다음날 메인과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입히고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시간이 걸립니다. 여학생들은 살찌는 걸 두려워합니다. 남학생들은 키나 다른 걸 걱정합니다. 하루아키는 요괴지만 그들도 청춘이라 재미있습니다. 마오카는 의사가 걔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합니다. 선생님은 안심시켜주며 마오카는 100%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타나카 선생님은 그에게 시력을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청각실로가 준비하라고 하며 의사의 번호를 주었습니다. 친구는 더 설명하지 않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시력 검사실에 도착한 하루아키는 왜 이 일이 피곤한지 알았습니다. 학생 하나는 멀리 도쿄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번호는 전화로 의사와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걸 아이가 완벽히 읽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검사 후 뉴루의 시력이 130도라고 했습니다. 하루아키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루아키는 충격받았습니다.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네요. 시력 검사를 끝내고 다음으로 특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타나카는 하루아키에게 반의 고양이와 개를 미키 선생님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오카와 아키에를 안고 의료실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있는데도 그를 안아달라고 합니다. 미키는 그들을 우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팔아넘기지 말고 예방접종을 위해 들어가자마자 요력봉인 주문이 그들을 원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자신의 주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 안에서 놀아요. 섬의 의사들이 와서 무지개 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사악해 보이니 아이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마오카는 주사를 싫어해 선생님에게 울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동물 형태 교사들도 우리에 넣어 주사를 맞습니다. 네즈미 선생님은 쥐로 변해 두려워하니 하루아키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타나카는 나이 먹은데도 주사를 무서워해 숨어도 미키가 끌어왔습니다. 그도 안전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갇히자 그는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움디로 불리는 삽살개 형태입니다. 동물 타입이니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미키는 삼천엔 빚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는 그에게 2번 주사를 맡겼고 거세당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오카는 두려워하니 하루아키가 안고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동복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며 주사를 맞는 걸 피하려 했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동복 이야기를 하자 마오카가 피했지만 주사가 하루아키에게 꽂았습니다. 타카하시 의사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인간에게도 주사를 했어요. 더 안심하려면 새 약을 써보세요. 하루아키는 그 커다란 주사를 보고 무서웠습니다. 한참 후 주사가 끝났습니다. 미키는 키를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학생 하나는 7층 건물처럼 커요. 일이 끝났습니다. 미키는 아직 키 측정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하지만 그 학생을 어떻게 제어할지 모릅니다. 거대한 인간처럼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입니다. 하루아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타나카는 주사를 맞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아키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인간이 요괴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집만큼 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이는 어리지만 정말 커요. 그는 하루아키가 고생하는 걸 보고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미키는 아래에서 책임을 피하며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귀에 도착한 매는 동복 컬렉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에게는 귀중한 물건이니 손을 뻗었고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산호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키를 측정 싫어해 그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비명을 듣고 구했습니다. 키 측정이 130미나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기뻐합니다. 아래 동료들은 바빠서 매는 혼자 내려야 합니다. 그는 할 수 없어 산호에게 엎혀 내려갔습니다. 산호는 그를 싫어하지만 마오카가 있었다면 안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오타를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키는 코에서 헤매다 재채기에 날아갔습니다. 저녁이 돼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오카는 그를 찾으며 놀러가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고 교장실에 날아갔습니다. 산호도 따라갔으니 그는 그를 꾸짖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투다 교장이 가장 피해를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그가 친절해 다행입니다. 하루아키는 깨진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교장은 교사 월급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은 그에게 대신 몇 가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운토 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도와주니 혼자서 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은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더워바다 요괴들이 활보합니다. 도착하자 수영장은 독처럼 변했습니다. 주변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황폐합니다. 히타는 이걸 청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정상적이지 않고 독한 색으로 가득합니다. 하루아키는 그냥 비우자고 했습니다. 산호는 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히타는 문을 열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는 미끄러져 동물에 떨어졌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그가 늪요괴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는 올라오며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독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구할 수 없어 뉴루는 그를 아래로 튀었습니다. 하루아키는 동의하며 물을 비우자고 했습니다. 곧 마오카가 물속 요괴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장난꾸러기로 그를 놀라게 하려 했습니다. 마오카는 두려워 우정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산호가 도와주며 한 번의 티유로 그들을 멀리 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그 생물은 그들을 경고하며 더 강한 군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보들이 잡아먹으려 하니 아래에 더 강한 요괴가 있습니다.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잉어가 용이 된 줄 알았지만 재미있게 보입니다. 그는 인간 얼굴고기입니다. 그들을 이기면 청소를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저급한 요괴로 보인다고 하며 이 말은 그들을 자극합니다. 아키에미는 고양이니 그 고기를 싫어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달려들었지만 삼켜졌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인간 얼굴 고기는 산호의 절대 힘에 막혔습니다. 그는 오타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130미 크기로 그 고기를 잡기 쉽습니다. 군주는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요리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마오카는 그를 생물 클럽으로 초대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이 매력적이니 고기는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오타는 독수에 서 있음을 깨닫고 물을 흔들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교장은 와서 모든 게 파괴된 걸 봤습니다. 하루아키는 작은 수영장을 보여주며 이걸로 될지 물었고 교장은 월급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몇 일 후 메은우와 미키의 수업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아직 부족하니 배우고 싶습니다. 친구는 요괴학을 가르치며 루카이의 역사와 성장을 다룹니다. 사회과학처럼 간단히 말해 사회과학입니다. 선생님은 하루아키가 요괴에 대해 더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그의 눈이 빛나며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두 선생님은 그와 가장 자주 접촉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루아키의 파괴력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미키는 그들이 바보 같아요. 그 힘을 가진 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잠시 후 마을 요괴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관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듣고 아이들은 지루해합니다. 미키는 그들에게 엄격하고 현명합니다. 반대로 메은우와 다르고 그들은 지난해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긴장합니다. 오타는 지난주 숙제를 확인합니다. 듣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뉴루는 친구를 배신하며 무지나가 숙제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미키는 웃으며 그를 수업 후에 만나라고 했습니다. 히타는 숙제를 안 했지만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사람의 실수를 보고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미키는 동의하며 15분 안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현명하게 순종합니다. 하루아키는 그 광경을 보며 존경하며 자신은 숙제를 위해 애원합니다. 오늘은 요괴 종류와 현대화에 따른 변화를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인간 형태의 동물 형태의 물건 형태의 세 종류입니다. 듣고 하루아키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는 반에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산호를 보며 병신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오카처럼 개가 된다면 귀엽겠네요. 이 생각을 읽은 산호는 펜을 던지며 그런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괴 능력은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의지로 발동되는 것도 있고 특정 행동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시코로 감정에 따라 발동됩니다. 매우와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정신요괴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산호는 불편해합니다. 마을 요괴는 마오카처럼 행동 형태입니다. 술을 마셔야 능력을 발동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키는 실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며 막았습니다. 하루아키는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술을 마시자 강력한 요력이 터지며 판을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해 재난이 바로 이겁니다. 미키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이 더 까칠해집니다. 학생들을 욕합니다. 히라의 방에서 그는 숙제를 찾았지만 안 했으니 벌을 받을까봐 울었습니다. 산호는 미키 선생님이 술을 마시면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육체적 힘을 주의하세요. 작년 그는 학교를 망가뜨렸습니다. 모두가 그 형태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죄는 하루아키에게 돌려졌습니다. 뉴루는 다른 교사를 부르려 했지만 수업 중이니 안 됩니다. 결과 그는 미키에게 치이고 무지나가 웃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미키는 동료에게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메우와 월급표를 본 줄 알았습니다. 산호는 선생님의 요괴 퇴치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따랐지만 영역을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을 모르지만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결과 그는 날아갔습니다. 하타나카는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미키를 꾸짖었습니다. 그도 막기 어렵습니다. 하루아키는 직접 그와 대결합니다. 매우가 무서워하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산호는 야시키가 치마만 입는다면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듣고 하루아키의 영역이 폭발했습니다. 야시키는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보고 싶어. 무능한 선생님은 대대로 전해진 영역으로 요괴를 쓰러뜨렸습니다. 히타가 숙제를 가지고 오자 이 광경을 봤습니다. 산호는 그 일이 학교의 모든 요력을 없앴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키는 자신이 무능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싫어할 테니까. 이 진심 어린 말에 산호는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다 소형 요괴들에게 똥을 맞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재미있습니다. 몇 일 후 히타는 유루를 따라 숙제를 보려 합니다.
뉴루는 도와주지 않으며 그를 비난합니다. 하루아키는 근처에서 듣고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길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 하타나카를 도운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학생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뉴루는 산호의 머리카락이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그는 염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결과 그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는 원래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의 관점에서 그것이 멋지니 용서했습니다. 이 말을 하타나카가 들었습니다. 동료를 꾸짖으며 학생의 나쁜 행동을 감싸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시키는 치마를 입었지만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루아키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지적하려 했습니다. 그는 변태라고 여겨졌습니다. 결과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게임 중독자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타나카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압수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진지합니다. 미키를 꾸짖으며 게으름을 탓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제야 마쳤습니다. 압수 사건으로 매의 학생들은 화가 납니다. 야시키는 울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하타나카가 게임을 검사 기간까지 압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려는 겁니다. 미키는 매번 몇 명이 도둑질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숨깁니다.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에서 마우카는 공부합니다. 유루는 존경합니다. 바로 그때 게임 중독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산호는 그들을 보고 마우카에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네 친구가 방에 침입했습니다. 하루아키도 추가됐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도둑으로 봤습니다. 결과 맞았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속이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봉인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히타는 하루아키가 이렇게 영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키와 하타나카가 동복으로 그를 매수한 걸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였습니다. 큰일이 될 줄 알았지만 쌍둥이는 요력을 사용해 탈출했습니다. 봉인 주문은 그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신과 풍신이었지만 과거에 재난을 일으켜 요괴가 됐습니다. 배교보에서 읽었습니다. 매우와 세상에 신에서 온 요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동복 덕에 하루아키는 효과적입니다. 소형 요괴들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도와줬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타나카는 미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술을 마신 마을 요괴는 그들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히타도 소름이 돋아. 이오신이 거모님을 끌어들여야 했어. 매번 그 사람이 엮이는 게 안타까워. 그를 번개의 타깃으로 만들어버려. 몸이 타들어가는 걸 보며 결국 비상벨을 누르게 됐어. 하타나카가 걱정돼 미키에게 소화기를 가지러 가라고 했어. 그는 이미 취한 상태였어. 곧 모든 일이 밝혀지게 됐지. 선생님들은 그들이 도둑질하러 온 줄 알고 긴장했어. 누가 알았겠어. 그냥 장난감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다음엔 평소처럼 오라고 하라고 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이때 소방대가 도착했으니 모두가 피신해야 했어. 새 친구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들이 숨어있는 걸 보고 알아챘어. 그래서 소방대에게 장난꾸러기들을 잡으라고 신고했어. 얼마 후 하루아키가 괴물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첫 선생님이 된 걸로 인터뷰 초대를 받았어. 매는 유용하게 보이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싫어할 테니까. 게다가 그 다큐멘터리는 아주 유명하잖아. 학생들은 선생님께 그 초대를 거절하라고 조언했어. 놀라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루아키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알았으니까. 방송에서 가족 앞에서 실수할까봐 걱정했어. 이건 그를 위한 걱정일 뿐이야. 최종 결정은 맨에게 있어. 소는 선생님이 TV에 나가도 괜찮을지 물었어.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수줍음 많고 약해. 게다가 동복에 미친놈이잖아. 시청자들이 알면 청원서 보내서 해고당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자신이 쓸모없음을 인정했어. 하루아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히타는 너무 안타까워서 멋진 애들 하고 나서 하루아키를 도와 모델 교사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 듣고 나서 그 젊은이는 감동했어. 도와주겠다고 해서. 벽 너머 동료들도 맨에게 다음엔 파괴하지 말라고 했어. 내 수업에 방해가 돼. 며칠 후 방송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인터뷰했어. 감독아가 하루아키의 동반자가 돼. 그리고 조수와 몇 명의 스태프가 따라왔어. 맨은 그 사람이 너무 크다고 겁났어. 먼저 수업 장면을 찍고 다음엔 클럽 활동을 할 거야. 수업 중에 멋부리는 애들은 모든 걸 준비했어. 선생님을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 TV에 나오고 싶어. 마오카는 야나기다가 오늘 매끄러워 보여 만지게 하니 몸이 온통 비단 같아. 야시키는 그들이 너무 신나서 할 말 없어. 특히 히타는 보통 버릇없지만 TV에 나오면 착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해. 아키엠은 고귀한 고양이처럼 털을 다시 다듬었어. 바로 그때 선생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최고의 쇼가 시작됐어.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열 생각이었어. 첫인상은 칠판에 큰 구멍이 났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네. 교과서를 열 생각이었는데 집에 두고 왔어. 대신 귀여운 동복사진 앨범이 있었어. 당황해서 영역을 발동시켜 벽에 또 구멍을 냈어.
바로 그때 하타나카 선생님에게 교과서를 빌릴 수 있었어. 덕분에 수업 장면이 잘 찍혔어. 두 학생 친구가 와서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었어. 아, 하가 나라와 다음 수업이 뭐냐고 물었어. 오늘 작은 괴물들은 하타나카 선생님과 함께 사람을 놀라게 할 거야. 그 선생님은 진지했지만 아래팀을 보니 안심이 안 돼. 하루아키는 학생들과 짝지어 가려고 했지만 다 망치기 전에 쫓겨났어. 실습 장소는 혼슈 쇼핑가야. 백규 학교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마법문을 써야 해. 자신의 마법으로 두 곳을 연결했어. 지금 이 지역은 거의 문 닫았으니 사람도 적어.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하겠다기야. 매는 진짜 인간이지만 피해자로는 안 맞아. 하타나카 선생님이 이유를 물으니 마오카가 말했어. 그 사람은 변태라서 놀라게 하면 반격당할지도 몰라. 대부분은 매니부른을 가져오니 괴물들이 멀리해야 한다고 해. 이 비하가 하루아키를 화나게 했지만 그들은 맞는 말을 했어. 실제로 학교는 이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낯선 사람들을 선택했어. 어린아이나 임신부는 놀라게 하지 말라고 금지했어. 첫 커플은 우타가와와 류우야. 그들은 적합한 대상이 오기를 기다렸어. 바로 그때 두 명의 나쁜 놈들이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귀는 얘기를 했어. 그들이 너무 쓰레기라서 류우와 친구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어. 먼저 우타가와가 예쁜 여자로 변신해 유혹했어. 곧 뼈만 남은 모습으로 변해 두 놈을 무섭게 해서 도망가게 했어. 한눈의 청년이 앞을 막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어. 다음에 여자를 나쁘게 대하면 죽는다고 경고했어. 이 장면을 본 하타나카 선생님은 만족해 높은 점수를 줬어. 무지나가 화가 나서 히타와 짝을 지어 자신을 보여주기로 했어. 그 청년은 이전 한눈 사건 때문에 이기고 싶었어. 그 후 가서 히타는 친구의 엄마인 줄 알았어? 머리가 비슷해서? 그들은 나가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도둑이 노파를 만나 총을 들고 쫓아냈어. 그 사람은 실제로 동 선생님이었어. 학생들이 막아 있다고 알려서 온 거야. 그런데 이놈들이 나타나서 그냥 때려잡았어. 무지나와 히타는 10km 넘게 달려서 그 강한 노파를 피했어. 다음은 마오카와 아키엠 커플이야. 이 두 사람은 너무 귀여워서 변신하자마자 소녀들의 눈길을 끌었어. 이 장면을 본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 하타나카는 그들에게 추가 과제를 줄 생각이야. 사노는 다음 참가자지만 하루아키와 짝을 지었어. 그는 사람을 놀라게 하게 돼서 기뻐했어. 감독도 흥미로워서 학생들과 함께하면 주목을 끌 거라고 했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불안해 사노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 청년은 마법을 통제 못하니 거의 안 써. 미키 선생님 수업에서 이미 말했어. 그와 야시키는 의지로 마법을 못 다루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알고 나서 선생님도 용기를 주며 필요할 때 마법으로 도울게. 하루아키는 동복을 입은 인형을 가져와서 한번 보니 영역이 발동됐어. 그 나쁜 놈이 듣고 발로 차서 이미 약한데 더 그러네. 그 후 먹잇감이 나타났어. 혀를 내민 개와 주인. 사노는 천천히 마법을 발동했어. 그런데 개가 화가 나서 맨에게 달려들었어. 선생님은 그 얼굴이 무섭게 보여 바로 도망갔어. 끝. 결국 그 개에게 짓밟렸어. 보는 게 웃겼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하루아키 올릴게. 개랑 놀다 보니 재밌었어. 그런데 불운이 찾아왔어. 차에 치여 날아가고 개에게 물렸어. 우연히 그 자리에 전화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 변태 같은 얼굴이 사람을 무섭게 해서 피를 흘리게 했어. 동료가 와서 괜찮은지 물으니 이렇게 봐서 그런 질문을 하니 안경을 벗는 게 나아. 사노가 와서 시험 통과했다고 생각했지만 하타나카가 인정 안 해. 다음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어. 알았어. 내가 조정할게. 방금 말 끝나자마자 두 선생님의 옷이 산산조각 났어. 바로 그때 여자가 지나가서 변태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어. 외부 수업이 끝났어. 방송국 사람들이 감사해하며 선생님께 클럽 인터뷰에서 더 노력하라고 했어. 그는 그 바보 같은 장면을 다 자르라고 했어. 학생들은 선생님 사노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 그걸 보고 걱정돼.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지금 하루아키는 생물클럽의 조언자야. 평소에 작은 괴물들에게 물을 주고 인간 얼굴 물고기에게 밥을 줘. 아하, 선생님이 만드라고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그는 자신있게 몇 개 꺼내서 이름을 소개했어. 듣고 나서 그들은 멍해졌어.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차이를 알았어? 바로 그때 무리들이 나타났어. 히타와 친구들의 계획은 선생님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마오카와 사노는 이 장면을 보고 포기했어. 갑자기 그 멍청이 말을 따르다니. 나도 따라 해봤어. 양처럼 변신해 잡아먹일 뻔한 상태로. 각본에 따라 선생님이 그들을 설득해 괘씸하게 해야 해. 듣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사노는 이게 뭐야 모르겠네 라고 했어. 그 애들도 연기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어. 선생님의 말이 그 불량 학생들을 괘씸시켰어. 갑자기 방송국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네. 왜 그럴까? 그들을 따라하면서 이때 마오카는 선생님이 기르는 작은 괴물 무리에 하나가 빠진 걸 발견했어. 주위를 보니 위험에 처해 있으니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 구했어. 결과는 피해자가 됐어. 다행히 학생들이 반응해 손을 잡고 구했어. 이 행동을 본 관객들은 인간이 괴물을 구하는 걸 보고 울게 될 거야.
산호는 하루아키에게 다음엔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를 끌어들이게 해서 수명을 줄일 뻔했어 라고 했어. 나도 웃으며 나도 무서워서 발이 떨렸어 라고 했어. 다음 날 괴물세계는 최고의 선생님 하루아키를 알게 됐어. 하루아키는 TV에서 자신을 멋지게 봐. TV에서 자신을 멋지게 봐. 그래서 자랑했어. 결국 그 애들 덕분에 인터뷰가 성공적이었어. 비록 조금 웃겼지만. 놀랍게도 형 아마키가 봤어. 그래서 전화해서 물었어. 그는 하루아키가 괴물학교 선생님이 된 걸 몰랐어. 곧 그들의 고향에 축제가 있으니 가라고 했어. 그는 주말에 오사카로 오라고 했어. 학생들이 듣고 흥미를 느꼈어. 보자마자 그들이 선생님과 함께 축제에 가고 싶어해. 다음 날 하루아키는 산호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들과 함께 집에 가라고 해서 맞이했어. 선생님은 놀라서 왜 그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만약 음향사가 드러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는 신경 안 써. 하루만 있을 거래. 평소에 그 청년은 큰 소리치며 선생님을 대하더니 오늘은 부드러워. 그래서 하루아키는 이상해. 화를 내보라고 했어. 결과는 개처럼 혼난 거야. 나중에 네 친구가 기차역에 도착해 기다렸어. 야시키는 여자인데 성가신 놈들이 와서 괴롭혔어. 친구들이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웃기 때문에 그냥 봤어. 산호도 포기해 히타가 그 애를 구하라고 했어. 막 나서려 할 때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그 나쁜 놈들을 가르쳤어. 학생들은 보고 충격받았어. 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단 걸. 이 멋진 태도가 야시키의 마음을 흔들었어. 마오카는 그 가짜 선생님을 때려서 하루아키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 싸우다 보니 진짜 사람이 와서 모두 충격받았어. 그들은 쌍둥이 형제야. 아마키가 형인이 항상 강하게 보여. 형인이 항상 강하게 보여. 그 후 모두가 선생님 차로 집에 갔어. 매우 놀랍게 소개했어. 이들은 내 괴물학교 학생들이야. 히타는 자리가 없어서 가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 형님은 괴물을 싫어하니 태도를 보였어. 마오카가 물으니 선생님이 말했어. 예전부터 아마키는 귀신과 괴물을 싫어했어. 입은 옷에 대해 물으니 엄마가 산 거야. 1,000엔짜리야. 자신 안 썼어. 그의 집 패션은 큰 사원 앞이야. 모두가 좋아해. 큰 사원 앞이야. 모두가 좋아해. 이미 엄마와 가족들에게 말했으니 괜찮아. 아빠는 일찍 갔으니 돌아오면 이야기할게. 먼저 네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성가신 놈이 나타났어.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 아빠가 안아오려고 했는데 산호가 때려 넘어뜨렸어. 마오카는 놀라서 선생님이 사람을 때리는 걸 그 사람에 대해 물으니 영혼이 아직 안 떠난 거라서 신경 안 써. 선생님 엄마가 나와서 모두가 충격받았어. 너무 젊어. 그녀는 가족이 사원님을 비밀로 하라고 했어.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실제로 산호는 이미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이미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그가 길거리에서 넘어뜨린 사람에 대해 물으니 그 아줌마가 이 집에 사는 요정이라고 했어. 의심하지 않게. 그 아빠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 못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줌마가 처음으로 손님이 와서 기뻐했어. 마오카는 어린 산호가 어땠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야기 들었어. 성격은 지금과 비슷해. 그애. 아마키가 서기 시작할 때 하루아키는 아직 기어다녔어. 갑자기 동복이 날아오니 그 아이가 서서 주었어. 이 장면이 모두를 충격시켰어. 동복에 대한 취향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 갑자기 학생들이 느끼기 싫어졌어. 이전 생에서 그 옷에 문제가 있었나 봐. 아들의 일에 대해 물으니 그들은 가끔 하루아키가 똥을 맞거나 동료에게 맞지만 포기 안 해. 때때로 맞기도 해.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 듣고 나서 아마키가 들어가서 이 가르침 일은 안 맞아. 그만두라고 했어. 그 후 손님을 밖으로 던졌어. 인간과 괴물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해. 산호가 화났어. 그는 교활하게 동복을 사서 아직 안 줬다고 했어. 듣고 나서 반응해. 정말 그런가 봐. 너무 역겨워. 그들은 문을 닫고 갔어. 두 형제는 싸우다 보니 아마키가 나를 위해 생각한다고 했어. 학생들을 신경 쓰면 다시 가지 마. 히타는 그 형님을 놀라게 해서 기절시켰어. 그 후 그들은 집에 들어가 설명했어. 아마키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괴물을 무서워해. 학교 때 그는 사람들과 싸워서 누가 하루아키를 괴롭히지 않게 했어. 이 때문에 학교 생활에 아무도 친구가 안 됐어. 결국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봤어. 피해를 봤어. 아줌마가 오늘 밤 사원에 축제가 있다고 했어. 그들에게 가게를 지키라고 했어. 그리고 동의했어. 하루아키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두가 흥분했어. 마오카와 히타는 총 쏘는 곳에서 하게 됐어. 여기 상금이 너무 지루해. 도시처럼 안 돼. 그 작은 놈이 친구에게 어떻게 더 재밌게 할지 물었어. 산호도 선생님 몸에 원을 그려 이걸로 조준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흥미로워질 거야. 여기서 마법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어. 누가 그들이 괴물이라고 알면 다음에 아무도 안 올 테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니 첫 손님이 들어왔어. 쌍둥이 형제와 산호가 가게를 지킬 거야. 아마키는 괴물을 믿지 않으니 정신을 차려서 도와? 장면이 너무 긴장되니 음식을 사러 가려고 해. 뭐 살지 물었어. 학생은 기회를 잡고 모든 걸 말했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둘이 남으니 아마키가 신경 쓰여. 질병이 불운을 가져올 테니
그게 미치면 이 생은 끝이야. 자신에게 제한 마법이 있으면 이미 쫓아냈을 텐데. 듣고 나서 산호는 놀랐어. 가족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 여기서 그는 가족의 영역이 약해졌다고 했어. 세대가 지나면서. 이 사원은 그냥 평범한 집이야. 마법이 없어. 듣고 나서 산호는 왜 네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었는지 알았어. 화살이 겨우 평범한 사원이야. 이게 이상한 건 하루아키의 강력한 힘에 대해 후손들이 약해진 마당에 갑자기 강한 놈이 나타났어. 형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동생이 강력한 제한 마법을 가졌다고 했어. 그의 아마키가 아빠에게서 강력한 괴물을 가둔 문을 들었어. 아들은 열지 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힘들여 봉인했으니까. 완전히 없애려면 고대부터 존재한 첫 번째밖에 없어. 방금 말 끝나자마자 그 멍청한 아빠가 문을 엎었어. 결과 그 괴물이 탈출해 복수했어. 아마키는 그 큰 생물을 보고 무서웠어. 그 괴물은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거라서 맞서면 아마 죽을 테야. 아빠는 무서워서 기절했어. 아들이 영혼을 안고 도망갔어. 그런데 가로막혔어. 바로 그때 밖에서 하루아키가 문을 두드렸어. 그래서 괴물은 강력한 영역에 끌렸어. 아마키는 동생이 연루될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하루아키는 밖에서 화가 나서 문을 열었어. 그래서 영역을 발동시켜 그 괴물을 없앴어. 이 장면을 보고 두 아빠는 충격받았어. 그리고 첫 번째 제한 마법을 가졌단 걸 알았어. 그 귀여운 동생은 무슨 일인지 몰라 형의 손을 잡고 TV에 귀여운 동복을 보러 갔어. 이 기억을 떠올리니 아마키도 기뻐. 그 멍청한 동생이 소중해. 산호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해. 꽤 이상해. 지금까지 하루아키가 제한 마법을 가졌단 걸 알게 됐어. 산호는 가족이 말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괴물을 알아챌 때마다 그것이 강력한 영역에 맞서 없어졌어. 아마키는 항상 그걸 봤지만 동생은 안 봤어. 그래서 하루아키가 행복한 삶을 가지게 하려고 가족이 비밀로 했어. 게다가 형님은 영역을 억제하기 위해 구슬을 만들었어. 이걸 풀면 세상에 괴물이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산호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해가 안 돼. 많은 세대 후 아마키가 자신의 추측을 했어. 너는 환생을 믿어? 첫 번째가 하루아키가 가진 강력한 힘의 주인이야. 아마 첫 번째가 재생해서 그와 쌍둥이가 됐어. 산호는 안 믿어. 과학적이지 않지만 생각하니 맞아. 인간 세계에서 괴물의 존재가 이미 비논리적이니까. 결국 그는 동생이 학교 가르침을 반대해. 괴물들이 하루아키의 강력한 영역에 맞서 없어질까봐. 그럴 때 자신이 슬퍼질 테니까. 이게 형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하루아키가 상처받을 테니까. 산호는 이해해. 그 사람은 선생님처럼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안심하라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게. 하루아키의 힘은 강하지만 학교 친구들에 비하면 나 같은 질병신에게 안 통해. 만약 선생님이 괴물을 해치면 내가 막을게. 하루아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 형님은 말 안 했어. 어떻게 질병신을 믿을 수 있나. 산호는 형님이 믿어야 할 게 나 말고 동생이라고 해. 하루아키가 선생님으로 노력하니 지지해달라고. 아마 이 생에서 자신 있게 될 수 없겠지만 사실 산호는 변태 같고 허세 부리지만 학생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비웃나. 그는 선생님을 좋은 교사라고 봐. 듣고 나서 너무 감동해서 안아. 두 사람이 수영장에 떨어졌어. 하루아키는 기쁨에 울며 괴물학교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 듣고 나서 형님도 놀랐어. 동생의 결심이 이렇게 강하단 걸. 질병씨는 물에 빠졌으니 선생님을 아래에 가둬. 그 후 전기를 흘려 관객을 끌어. 다음 날 가족들은 아들을 일터로 보냈어. 가장 슬픈 건 아빠야. 어제 아들이 때리고 아들로 인정 안 해. 정말 잔인해. 아마키도 산호와 이야기해 동생을 돌봐달라고 했어. 그들의 기차가 출발했으니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 학생들이 왜 빨리 가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대. 아마키는 밖에서 동생을 따라 달려가 격려했어. 그들은 쌍둥이니 몸집만 봐도 서로의 말을 알아. 그래서 지지받아 기뻐. 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아마키는 잘못된 기차를 탔다고 알려주려고 달렸어. 그 장면이 바뀌니 얼마 후 백개 학교에서 스포츠 대회가 준비됐어. 마오카는 왜 인간 얼굴돌에 끌려갔는지 모르겠어. 모두가 걱정됐어. 하루아키도 구하려고 했는데 함께 끌려갔어. 그렇게 도구 창고에 부딪혔어. 옛날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미키 선생님은 소음이 나서 와서 동료가 웃기게 해서 말했어. 대회 준비가 이미 피곤한데 그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쿠라하시스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 그는 하루아키가 대회 후 반바지에 벗고 가르치는 걸 봤어. 듣고 나서 산호는 자신의 눈이 걱정돼.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스포츠 대회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어. 괴물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게 각 클래스에서 서로 진지하게 경쟁해. 듣고 나서 나는 흥분됐어. 그 학생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모르겠어. 각 블록의 6클래스가 경쟁할 거야. 최하위는 사라질 거야. 듣고 나서 모두가 무서워졌어. 하지만 교장은 선생님의 월급을 말한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들은 왜 책임을 져야 해? 하타나카는 새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을 끊으면 뭘로 키우나. 하루아키는 신경 안 쓰지만 뒤에서 소리쳐 교장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결국 네가 월급을 끊고 하루 종일 반바지에 벗고 가르치게 됐어.
듣고 나서 쿠라하시스의 예언이 현실이 됐단 걸 알았어. 정말 미쳤어.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교장을 안아봤어. 이 창피한 장면이 다른 클래스 학생들을 웃겼어. 선생님의 행동이 사람 같지 않아. 하루아키의 착한 학생들을 보니 모두가 엄숙해. 그들은 이 클래스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물었어. 히타에게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으니 얼굴 보니 알겠어. 아직도 그들은 이번 사건에서 선생님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래. 그들 스스로 그걸 생각하며 고통스러워. 잠시 후 하루아키는 릴레이 경주 주제를 모으는 임무를 받았어. 이건 쉽겠어. 그래서 동의했어. 나도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 다른 클래스와 경쟁하게 했어. 첫 번째는 학교에서 가장 작은 학생들이야. 대표이자 웃기는 건 마우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친구들은 그 작은 놈의 공연을 기대했어. 시작 신호가 울리자 강한 다리로 변신의 목표로 달려갔어. 그런데 같은 블록 친구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 강력한 변신을 보고 아무도 마우카의 작은 몸을 무시 못해. 그는 추첨해서 주제를 뽑아야 했어. 그걸 따라야 시험을 마칠 수 있어. 그 작은 놈은 산호에게 가서 몸을 빌려달라고 했어. 클래스의 친한 친구들이 물으니 그 주제를 보여줬어. 그 주제는 친구, 화살의 친구라고 적혀 있었어. 산호가 가장 친한 친구니 안아야 해. 다른 애들은 너무 역겨워서 쫓아냈어. 열정적으로. 다음은 야시키야. 그래서 하루아키가 열정적으로 응원했어. 이 게임은 주제를 뽑는 데에 달렸어. 갑자기 엑스칼리버를 가져와야 한대. 불의 산에서 나온 거. 이미 포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야시키는 말 없이 갔어. 옆에 상대는 겁먹었어. 이건 며칠 걸릴 거래. 나중에 첫 번째 사람의 주제를 확인하니 괜찮아. 그 작은 놈도 이 종이를 기념으로 간직하게 됐어. 마오카의 상대는 비밀 연인을 데려와야 한대.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어. 하루아키가 종이 어디 갔는지 물으니 잃어버렸다고 했어. 그는 마오카에게 던졌어. 그는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워서 버렸어. 달리기 부분으로 돌아가 히타는 마지막 출발이지만 그 친구가 안 오니 걱정됐어. 방금 말 끝나자마자 그녀가 엑스칼리버를 들고 왔어. 화살을 옛날에 불의 산에서 가져왔는데 쓸데없었어. 오늘에 와서 유용해졌어. 그 애도 출발해. 만약 꼴찌면 배일 거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에 적힌 임무와 싸우고 있으니 이건 기회야. 쉬운 주제를 뽑으면 이기겠지만 삶은 꿈 같지 않아. 히타는 비밀리에 싫어하는 클래스 친구와 달려라고 뽑았어. 놀라서 서 있으니 누가 이런 걸 써서 우정을 깨려는 건지 욕했어. 이제 안 이기면 배일 거래. 그래서 그는 제거 방법으로 찾아봤어. 소녀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에 안 들어가. 누구를 선택하든 다음날 그 애들이 모여 괴롭힐 거래. 최악으로 여자를 울리면 이 생은 끝이야. 야시키는 두 번째 대상이야. 그녀는 여자지만 남자보다 장난꾸러기야. 생각해 그녀가 이해해주겠지만 엄마와 누나가 알면 죽을 거래. 그들은 그녀를 좋아하니까. 마오카와 사노는 착하니 안 해. 유우와 다른 애들은 기숙사에서 평범하게 지내. 좋은 사람들이야. 그 작은 놈과 그 친구는 그를 응원했어. 덕분에 그는 마오카의 종이를 봤어.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그 우정께는 종이를 버리고 속임수를 썼어. 그 작은 놈에게 주제가 뭐였는지 물으니 친구래. 그래서 잠시 빌렸어. 안타깝게도 그는 구겨진 종이가 원래 거 아냐? 마오카도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줬어. 하지만 실제로 비밀 연인에 대했었어. 산호가 화장실에 있으니 서둘러 갔어. 아, 실수로 도와달라고 했어. 주제가 뭐냐고 물으니 아직 안 봤어. 시간이 없으니 손 안 씻고 데려갔어 지금. 시간이 더 없으니 그는 질병신을 데리고 갔어. 늪괴물은 강해. 친구를 안고도 다른 상대들을 따라잡았어. 하루아키도 열정적으로 응원했어 히타를. 그는 자신을 진흙 폭풍이라 불렀어. 듣고 나서 산호는 그걸 바보 같다고 했어. 결국 그들은 첫 자리를 차지했어. 친구들은 기뻐서 축하했어. 선생님도 안아 칭찬했어. 그 아이가 영광을 가져왔어. 산호는 주제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보여줬어. 읽고 나서 미키와 다른 애들은 충격받아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가 비밀리에 좋아하는 건 산호야. 하루아키는 웃겼어. 이 주제가 합법이야. 히타는 다시 읽으니 이제 알았어.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와 친구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어. 원래 거를 유지하는 게 친구를 잃지 않을 텐데 남자를 좋아하다니 잘못됐어. 미키는 재미있어서 웃었어. 결과는 산호에게 맞았어. 그 청년은 설명했지만 안 됐어. 그는 앞으로 친구로만 지내. 날 좋아하지 마. 이 오해는 황하에 띄어내도 안 지울 거야. 늪괴물은 속으로 울었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게임은 계속됐어. 여러 종목으로. 하루아키의 클래스는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 선생님은 슬펐어. 선생님은 슬펐어. 류우와 우타가와는 클래스 기병팀에 대해 물었어. 자신의 지식으로 미키가 합리적으로 배치해 가장 강한 전사를 만들었어. 미키는 기회를 잡고 적의 계획을 탐지했어. 결과는 쫓겨났어. 하루아키가 너무 진지하니 그도 끝까지 할 거야.
하타나카는 동료가 너무 기뻐서 물었어. 그러면 스포츠 대회가 이제까지보다 재미있어졌어. 가장 기대되는 건 2학년 기병 전쟁이야. 각 클래스는 4명이나 5명의 그룹으로 나눠. 그들은 각자의 마법을 써서 다른 클래스의 머리띠를 훔쳐. 그래서 팀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장 큰 이점이야. 마법을 합치는 거. 점수는 각 클래스가 훔친 머리띠로 계산해. 그리고 총합. 미네 클래스는 선생님의 전술을 바로 따랐어. 오타는 거대한 모습으로 변해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점수를 훔칠 수 없어. 그리고 반대로 이 그룹은 무효야. 경기에 영향을 못 줘. 하루아키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 있어. 오타 그룹은 운동이 약하니 훔치는 대신 이렇게 지키는 게 나아. 두 번째 팀은 유연해, 사노, 아키엠, 야나기다가 있어. 신속한 기병팀을 만들었어. 마오카는 신비한 팔이 돼. 그걸로 상대를 공격해 점수를 훔쳐. 그들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팀의 머리띠를 가져왔어. 안타깝게도 그 작은 놈은 넘어졌어. 그래서 졌어. 훔친 점수가 무효가 됐어. 다른 클래스는 신속한 기병팀이 남긴 점수를 쟁취하려 해. 그걸 보고 쿠라하시와 뉴그룹도 참전했어. 사노그룹처럼 주력은 아니지만 다른 클래스에 비해 강해. 적을 유인해 쿠라하시가 미래를 보여 놀라게 해. 미래를 보았고 그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그렇게 간단히 머리띠를 빼앗았어. 전체 계획은 미키 선생님이 그려낸 거야. 그런 비현실적인 일을 해내기 위해 미키는 각 사람의 능력을 완벽히 이해해야 했어. 이건 하루아키가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증거. 학생들을 세심히 관찰하는 거지. 낸, 다득덩, NGHA, KN, NBI치, 궁초, 킬, B, N, H, BO, MEI, NANG lúc này cứ TNG đã exoadian. Đội của Hihita vô cùng ảo diệu, thì có thể bay lại còn tấn công diện rộng, nhấn chìm tất cả xuống bùn. Những yêu quái biết bay khác thấy vậy cũng đồng loạt lao vào giành lại điểm. Maeda thì là người cá, nên né tránh rất giỏi. Cộng thêm khả năng bay của Momoyama và Aki, thì cứ gọi là vô địch thiên hạ. Liên minh các lớp cũng được thành lập, vây bắt họ. Vào lúc quan trọng nhất, thằng Hita lại bị say, không thể tấn công được. Cũng may đội của Utagawa đã có mặt. Chuyển qua dạng bạch cố tinh, đè bẹp đối thủ xuống đất. Tạm thời lớp của Miki đang chiếm được lợi thế nhiều nhất. Chỉ cần thu hồi số điểm đội kỵ binh thần tốc đánh rơi là sẽ giành chiến thắng. Maeda sau đó yêu cầu thằng bạn dùng yêu thuật tạo ra đầm lầy như lúc nãy. Cậu ta cảm thấy không khỏe, đành xin lỗi thanh niên người cá trước. 마이비나자 구구니 바엣. 결과적으로 그들의 팀은 말에서 떨어진 걸로 게임이 중단됐어. 게다가 우타가와의 구원팀에도 영향을 끼쳤지. 이 광경을 본 미키 선생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현재 미키의 반은 거인 팀이 버티고 있고 나머지 약한 팀은 쫓기며 도망다니니 점수가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의 반은 패배할 테고 하루아키는 헝겊으로 몸을 감싸고 가르쳐야 할 거예요. 비록 라이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키가 급여를 잃을 생각에 서로 비웃음으로 대응했어요. 이 승리를 본 교장님도 나타나서 그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씀하세요. 실은 미키의 반에는 아직 기마대가 더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정확히 말해 그들은 투명 상태로 잃어버린 점수를 되찾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야시키가 이끄는 팀이에요. 하루아키를 기쁘게 하며 그 점수로 최하위는 피할 수 있겠죠. 미키는 작은 콩에서 투명 능력이 최고인 좌부동자의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타를 거인으로 만들어 주의를 끌 때 야시키의 팀은 요술로 투명 상태로 조용히 싸웠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안 갔지만 마오카와 히타가 떨어졌어도 그녀는 모든 걸 견뎌냈어요. 그녀는 멋지게 보였고 담임 선생님은 기뻐했어요. 교장님도 미키의 군대 지휘와 각 학생의 능력 활용에 감탄했어요. 이건 급여를 올려야 할 텐데 그냥 넘어가요. 그가 너무 대단해서 그 돈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겠어요. 기마 시합이 끝나고 하루아키가 이끄는 반은 전체 3번째 자리에 올랐어요. 위 두 반과 점수 차이는 겨우 40점이에요. 장애물 달리기에서 잘하면 결국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사노가 아주 빠르게 뛴다는 걸 알아서 걱정 없어요. 갑자기 하타나카가 나와서 친구가 창고에서 물건 좀 가져다 줬는지 물었어요. 하루아키는 놀이에 빠져서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혼났어요. 그건 그렇지만 자기 일은 잊지 말고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사노는 선생님을 도와주러 갔어요. 그는 아래에서 탑을 지탱하며 선생님이 올라가 물건을 찾게 했어요. 선생님은 내려오면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만 그는 바빴어요. 마지막 시험에도 참가해야 하니까요. 그는 3번째 주자로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젊은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만약 꼴찌가 되면 선생님은 울지 마세요. 미키는 그 학생의 능력을 정말 믿어요. 기마전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했어요. 선생님에게 500영엔을 주고 신비한 병을 사달라고 했어요.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하루아키는 거절했어요. 그래도 그를 좋아해서 결국 사주기로 했어요. 돈을 다 쓰지는 않을까 걱정돼서요. 사노는 선생님에게 불의 섬 트릭에 조심하라고 조언했어요.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학생이 실수로 사다리를 넘어뜨려 미키가 떨어졌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끔찍한 일련의 사건을 불러왔어요. 하루아키의 머리에 무거운 나무 조각이 떨어졌어요. 그 학생은 목숨을 걸고 밀어냈지만 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톤이 그를 덮쳤어요. 하타나카 선생님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슬퍼했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미키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요괴라서 의식을 유지했어요. 선생님은 졸개요술로 나무를 자르려 했지만 하루아키가 먼저 했어요. 산호가 그렇게 되자 미키는 평정을 잃었어요. 그의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무 조각을 하늘로 던지고 산호를 데려갔어요. 이 장면에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나중에 의사가 발목 염좌라고 진단했어요. 몸은 온전해요. 다행이에요. 하루아키는 자신을 탓했어요.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마오카는 걱정해서 그를 안고 울었어요. 시합에 참가할 수 없지만 이게 다행이에요. 산호는 선생님에게 장난 그만두라고 조언했어요. 분명 인간인데 똥처럼 변하는 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는 시합에 참가하려 했지만 누드가 막았어요. 상처가 더 나빠질까봐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 시합은 세 요괴 종족이 보여줄 거예요. 먼저 동물 클래스, 다음은 물건 형태의 루카이 클래스, 마지막은 산호처럼 인간 형태예요. 타카하시라면 안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수술해 줄게요. 그 말을 듣고 산호는 겁이 나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 후 동물 형태 요괴가 출발 위치에 섰어요. 미키의 반은 아이셀을 보냈어요. 그는 고양이라서 장애물을 더 잘 넘을 거예요. 놀랍게도 네즈미 선생님의 반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쥐 선생님이 직접 나섰어요. 학원 백기에서 교사가 시합에 참가하는 건 금지되지 않았어요. 완벽히 합법이에요. 그는 재밌게 말했어요. 이제 고양이들을 이길 때가 왔어요. 돌아보니 아키엠이 진지한 표정을 짓자 그 말은 취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진지했어요. 신호가 울리자 요괴 동물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둥근 나무 막대예요. 요괴 동물들에게는 이게 쉽죠. 아이 새가 선두로 달려갔지만 갑자기 멈췄어요. 그 나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은방울나무로 만든 고양이의 취향이에요. 응원하는 친구들은 그를 욕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산호는 이 나무가 자신을 덮친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고양이 친구는 깨어나서 복수를 위해 장애물을 부수었어요. 다행히 각 선수 앞에 도전이 있으니 거리가 멀지 않아서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이건 지옥 같은 놀이예요. 아키엠은 놀고 싶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눈을 감고 풀밭을 벗어났어요. 그 고양이는 유혹을 이기고 약점을 극복했어요. 다음 주자는 야나기다가 맡아요. 그는 종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주는 장애물을 쉽게 넘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네즈미 선생님은 치즈덫을 넘지 못했어요. 예상대로 비행하는 요괴 물건에게는 덫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최자가 바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야나기다는 바람에 날아갔어요. 다행히 그는 이런 변화를 대비했어요. 종이로서 약점을 알았죠. 바람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과학클럽의 특수 폭발약을 꺼냈어요.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야나기다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주최자의 장애물을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다른 팀을 도왔어요. 보자마자 그는 화가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의지했어요. 나는 승리를 위해 나 자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인간 선생님이 시합에 나올 줄 알면서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의로 하루아키는 산호에게 보상하기 위해 싸웠어요. 앞에 요괴 전용 장애물이 있지만 마치 탑을 오르는 것처럼 그는 1000계단을 넘는 게 불가능하다고 울었어요. 모두가 실패를 느끼는 가운데 산호는 성공하려면 반 전체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 합리적이지만 부끄러웠어요. 산호는 선생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았어요. 그걸 쓰면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아키엠은 먼저 이 계획에 동의했어요. 그는 정말 노력했으니까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그는 약하고 변태적이고 원칙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는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누드는 방법이 없어서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교장님은 산호가 하루아키의 요괴 퇴치힘을 활성화하려는 줄 알았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특히 여기 부모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 될 거예요. 산호는 웃으며 모른 척했지만 자신만만했어요. 그걸 본 교장님은 막지 않았어요. 미키와 하타나카는 젊은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교사들이 위험을 경계하세요. 지금 하루아키는 1000계단 앞에 서 있어요. 그는 뛰어넘을 수 없으면 기어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갑자기 학생들이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자 그는 더 흥분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야시키가 치마를 입고 바지를 안 입었어요.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하루아키의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다른 반은 웃었지만 부끄러움 속에 모두가 공통의 소망을 위해 노력했어요. 영역을 쓰지 않아도 그는 슈퍼맨처럼 달려갔어요. 이 장면을 본 학교는 웃을 수 없고 인간 선생님의 시합을 지켜봤어요. 이게 산호가 말한 힘, 하루아키가 좋아하는 유니폼을 보는 조건이에요. 다른 교사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약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인간이라도 이 속도로 가면 1위를 차지할 거예요. 교장님은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산호 때문에 웃음거리 됐어요. 요게 퇴치힘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속도로 담임 선생님은 도착했어요. 첫 장애물에서 멀어졌지만 축하하지 않고 학생들을 사진에 담았어요. 꿈 같은 광경을. 산호는 역겨워서 발로 차서 깨웠어요. 마오카는 기쁘게 달려와 안았어요. 선생님이 대단하고 먼저 도착했다고. 다음 날 쿠라하시의 예언처럼 하루아키는 헝겊을 두르고 수업하러 갔어요. 체육대회에서 중간 승리를 했지만 부모들이 변태 같아서 불평했어요. 담임으로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도 영광을 얻었으니 히타는 고기 구워 먹자고 했어요. 돈은 하루아키가 내요. 어제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응원했으니까. 잠시 후 산호는 생일이라 여학생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사랑하는 반친구 모모도 있었어요. 하루아키는 그녀가 몰래 보는 걸 보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도망쳤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절당했어요. 마오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시 후 수업 시간에 아키가 도착했어요. 다행히 제때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보통은 친절한데 오늘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마오카와 산호는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가짜, 정확히 하루아키의 복제예요. 그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야시키와 히타는 전에 아마키를 만났기 때문에 불려왔어요. 작은 콩은 그 형이 동생을 너무 걱정해서 여기 온 거라고 믿었어요. 히타는 하루아키가 자리를 바꾼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아마키는 방금 동생을 기절시켜 화장실에 가둬두고 유니폼을 입혀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는 이걸 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동생의 직업을 보려고 했어요. 전에 만났을 때 자세히 듣지 못했으니까. 그 부탁에 그들은 도와주기로 했어요. 먼저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게 산호는 오늘 선생님이 정신을 잃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야나기다는 믿지 않았어요. 하루아키는 폭발해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누드도 의심했어요. 기억 상실이 성격 변화와 무슨 상관이야. 산호는 어쩔 수 없어. 많은 일이 있어서 목소리가 변했다고 했어요. 하루아키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일시적으로 믿었어요. 우타가와는 늦게 왔어요. 고양이 구하느라 바빴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달려서 피곤해서 그녀는 백고정 형태로 변했어요. 아마키를 무섭게 했어요. 말을 모르겠어요. 왜 말을 두려워하면서 요괴 학교에 왔을까요? 산호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얼마나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위험하게 보였어요. 괜찮다고 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기억을 찾으러 가라고 조언했어요. 모모는 갑자기 유니폼으로 내 마음을 깨우자고 했어요. 그녀는 이중입의 요괴예요. 앞입은 부드럽고 뒤입은 사람을 욕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겨울 유니폼을 보면 모든 걸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키는 흥미가 없었어요. 동생처럼? 그래서 아무 반응 없었어요. 모두를 두렵게 했어요. 기억 상실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하루아키가 유니폼을 보고 무관심할 리 없어요. 반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잠시 후 4명이 아마키에게 더 잘 연기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데 야나기다가 날아와서 기억 회복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 복제자를 마시지 못하게 막았어요. 마시면 쓰러질 테니까. 산호는 약을 천에 부었어요. 야나기다를 종이로 만들어 변기에 넣었어요. 바깥에서 그는 형에게 요괴에 익숙한지 물었어요. 하루아키처럼 흉내내기 위해 필요하니까요. 바깥에서 코이주미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긴목의 요괴예요. 꽤 무섭죠. 마오카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다쳤어? 그 말을 듣고 가짜 선생님은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목으로 그를 조였어요. 아마키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는 교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마키는 무섭지만 그녀는 그냥 목 이길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갑자기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둘 다 다쳤어요. 그래서 한 명 더 병원에 데려갔어요. 산호는 어쩔 수 없어서 한 명 더 병원에 데려갔어요. 깨어나서 아마키는 교사 생활이 정말 피곤하다고 인정했어요. 동생이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반은 모두 모여서 선생님을 위해 울었어요. 이제야 그는 하루아키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았어요. 남학생들은 소식을 듣고 와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새동료도 가짜라는 걸 모르고 왔어요. 게다가 정원에서 돌보는 작은 요괴들도 왔어요. 아마키는 만족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사랑받는 걸 봤으니까 더 조사할 필요 없어요. 안심됐어요. 산호에게 오늘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 후 그들은 화장실에 갇힌 선생님을 구하러 갔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바지를 안 올렸으니 역겨워서 발로 찼어요. 저녁에 모모가 슬퍼 보이길래 물었고 아침에 그녀를 놀라게 한 걸 사과했어요. 뒤입은 그를 욕했어요. 그녀를 걱정하게 했어요. 하루아키는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모는 체육대회에서 히타가 토하고 그를 도와줬으니까 보답하고 싶어요. 게다가 그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가 많은 여자에게 주목받아서 용기가 없어요. 선생님은 산호 같은 친구가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착하고 많은 여자가 좋아하네요. 야나기다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그럴 기회에 그는 새로운 향수 제품을 꺼냈어요. 뿌리면 매력이 2배가 될 거라고. 듣고 나서 두 사람은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똥처럼 냄새가 났어요. 묻자. 이 향수는 요괴의 똥과 소변에서 추출했어요. 당연히 초하죠. 듣고 나서 두 선생과 학생은 충격받았어요. 야나기다는 코가 없어서 냄새를 모르겠어요. 하루아키는 화가 나서 욕했어요. 코 없으면서 향수 만드는 새끼야. 누드와 히타는 그 냄새를 맡고 미쳤어요. 야나기다의 향수가 남자 요괴를 끌어들였어요. 진흙 사람은 그녀를 칭찬하며 고백했어요. 그녀가 아주 예쁘다고. 한눈의 청년은 정신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도망쳤어요. 학교 남학생들이 모모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 천진난만한 천. 그 후 이 향수가 남자 요괴를 끌어들인다고 설명했어요. 듣고 나서 누드는 이걸 걸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루아키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이니까요. 도망치다 보니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모모는 산호를 부르기 위해 주문을 외웠어요. 바로 그때 미네 쌍둥이 형이배에 도착했어요. 그는 신병과 친한 줄 알았지만 아무도 보내러 오지 않았어요. 산호는 선생님을 보호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야나기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고 그를 기계로 만들고 싶었어요. 누드는 신병에게 요술로 미친 자들을 막아달라고 했어요. 듣고 나서 청년은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옷만 찢었어요. 하루아키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야나기다에게 구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똥냄새를 씻으라고 했어요. 지금 학교 수영장은 수리 중이니 가장 물이 많은 곳은 모모가 자주 가는 수족관이에요. 그는 작은 요괴들에게 어항을 가져오게 했어요. 학교 남학생들이 둘러싸서 도망칠 수 없어요. 하루아키는 산호에게 그녀를 안고 물에 뛰어들라고 했어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듣고 나서 신병도 따라갔어요. 모모는 부끄러웠지만 그를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냄새가 사라지자 모두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커플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모모는 뒤입으로 달콤한 말을 했어요. 고마워. 체육대회에서 손수건을 줬으니까 오늘도 하나 주고 싶어요. 마오카의 개 모양이 있으면 좋겠네요. 산호는 마오카의 개 모양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손수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손수건은 삼각형 모양이에요. 모모는 충격받았어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이건 팬티였어요. 어제 서둘러서 잘못 골랐어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위에서 본 친구들은 이 독특한 선물에 질투했어요. 학교에서 신병만이 여자 팬티를 받을 수 있겠네요. 히타는 어떻게 이런 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산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겁이 나서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돌려줬어요. 이러면 내일 그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음만 받겠어요. 그녀를 더 사랑하게 했어요. 저녁에 친한 친구들이 목욕하러 갔어요. 갑자기 기숙사가 물이 끊겨서 자신은 들어가자 자매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모는 좌부동자가 신병과 친한 걸 알고 그의 취향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사랑에 관심 없어요. 마오카와만 놀아요. 사랑 얘기가 나오자 우타가와는 최근 멋진 아이들을 거절했어요. 그녀는 아직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누드를 정말 좋아해요. 듣고 나서 다른 아이들은 충격받았어요. 그가 뭐가 좋다고. 갑자기 주미는 아마키가 자신을 안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그들은 선생님이 남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사실에 별도 목욕탕이 있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야시키는 남학생들이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이쪽에서 다 들려요. 처음으로 모모는 히타의 한쪽 눈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는 선생님의 물건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이 말에 여학생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작은 콩은 몸이 작아서 아래도 작아요. 선생님을 부러워했어요. 야시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의 물건이 얼마나 큰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올라가 보려 했어요. 모모가 도와줬어요. 산호의 아래도 보고 싶다고. 좋아, 비밀 지키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어요. 우타가와는 혼자 됐어요.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녀는 백고정 형태로 변했고 누드와 동료의 물건을 봤어요. 마침내 우타가와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다른 여학생들을 부러워하게 했어요. 그녀는 야생 코끼리를 봤지만 누드만 관심 있어요. 선생님과 산호의 물건은 모르겠어요. 옆 남학생들은 다 들었으니 충격받았어요. 나가자. 우타가와를 보자마자 모모는 부끄러워서 도망쳤어요. 누드는 부끄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든 나는 그녀를 믿어요. 남학생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사람 물건을 보는 걸 좋아하다니. 우타가와는 야시키와 모모가 재미있다고 설명했지만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며칠 후 하타나카 선생님이 수업 가기 전에
까마귀 깃발을 발견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요괴에게 잡혀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키는 미키 선생님과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동물 요괴를 잡아 깃발을 훔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타카하시의 진료소가 붐비어 모두 깃발이 다 잘렸어요. 행동이 나쁜 자들은 일을 마친 후 원래 곳으로 돌려놓아요. 듣고 나서 모모는 요괴, 세계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동료도 요즘 세상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미키가 여성을 속이는 것처럼? 그 말에 그는 화가 났어요. 그는 순수하다고 했어요. 하루아키의 생각처럼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듣고 나서 그는 충격받았어요. 얼굴이 예쁜데 같은 종류였어요.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어요. 미키는 약하게 말했어요. 친구야, 만약 나쁜 자를 만나면 요괴 퇴치임으로 보호해줘. 하루아키는 산호가 더 강하다고 했어요. 왜 그를 가지 않나? 바로 그때 산호가 나타났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보호받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마오카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점심 휴식 후부터 사라졌어요. 미키는 지금 하타나카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왜 여기 나와? 두 친구가 와서 선생님이 아직 안 왔고 어디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TV가 오후 2시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마오카와 하타나카가 사라진 시간이 맞아요. 바로 그때 그들은 잡혀간 걸 알았어요. 둘 다 동물 요괴니까. 흥분해서 산호는 창문을 통해 찾아갔어요. 그걸 본 하루아키도 따라갔어요. 하지만 3층이니 무서웠어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미키는 누드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저쪽에서 마오카는 깨어나서 우리의 갇힌 걸 봤어요. 그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아키는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물었어요. 새까마귀 청견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깃발을 깎는 나쁜 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때 팀 멤버가 침입자가 하루아키의 그룹이라고 발견했어요. 갇힌 아이들은 구해질 줄 알았어요. 대장님은 비서에게 그들을 덫에 걸어 시간을 벌라고 했어요. 새로 잡은 먹이를 깎기 위해. 바깥에서 작은 요괴들이 납치범들의 본부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게 불량한 자들의 곳인 것 같아요. 안개가 둘러싸여 있어요. 노리코는 하루아키가 안고 나누어 찾아요. 산호는 카즈오를 데리고 마스마로는 미키 선생님과 갈 거예요. 두 아이는 왜 세 마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알아보는지 물었어요. 이름까지 지었네요. 동료는 마스마로가 너무 뚱뚱해서 돌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니 이미 없었어요. 화가 나서 미키를 욕했어요. 작은 요괴는 화가 나서 미키를 욕했어요. 그는 화가 나서 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맛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마스모는 왜 이곳에 다리가 긴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자에 집착된 것 같아요. 미키는 인정했어요. 집에 5 여동생이 있어요. 무서운 것도 당연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연인이 없어요. 그는 아름다운 아이든 여자들에게 공격받아서 무서웠어요. 근처에서 산호와 카즈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 잡힌 걸 알았어요. 비슷한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어요. 하루아키가 가득 나타나서 한 명도 충분한데 이걸 한 건 납치범의 멤버예요. 대장은 그걸 보고 부대장에게 깃발을 깎으라고 했어요. 하타나카 선생님은 왜 자신의 깃발을 훔치는지 물었어요. 청년은 가격표를 보여줬어요. 팔려고 해요. 불량해 보이지만 그들은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노력해요. 아키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역겨운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듣고 나서 그는 그에게 먼저 실험하고 싶었어요. 겁이 나서 고양이는 선생님에게 넘겼어요. 그는 졸개가 말했지. 자신은 그냥 반복했을 뿐이에요. 하타나카는 어쩔 수 없이 잡혔어요. 바깥에서 하루아키는 두 동료의 비명소리를 듣고 걱정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는 불량한 학생들을 봤어요. 그는 그런 걸 무서워하니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아마 새 납치범 중 하나의 요술이 두려움을 나타내요. 하지만 그는 하루아키가 요괴 퇴치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산하지 못했어요. 노리코는 그를 격려해서 덜 두려워하게 했어요. 언제까지 약하게 있을 건가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려움에 맞서세요. 그들을 상기시켜요. 듣고 나서 그는 따라갔어요. 그들을 불렀어요. 다음 날 아키는 신문에 그들의 업적이 안 쓰여서 화가 났어요. 대신 혼란 속에 그는 가면 쓴 자와 안경 쓴 자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줬어요. 그 비서는 이 학교 학생이었어요. 하루아키에게 인사했어요. 그는 자신을 카라스마라고 소개했어요. 어제 그들이 돌봐줬어요. 그는 하루아키의 지갑을 훔치려 했어요. 하지만 안에는 동전만 있어서 얼굴에 던졌어요. 결국 실패 후 그들은 요괴동물 깃발 깎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전해요. 여름 더위에 하루아키의 반은 외부 활동을 하러 갔어요. 이건 섬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모두 기뻐요. 하타나카 선생님 빼고. 그는 이 미친 방과 가야 하니 시간 없다고 상기시켰어요. 곧 공포시험이 시작될 테니까. 하루아키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휴식할 줄 알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두는 백기학원 예터로 데려가서 실습 시험을 봤어요. 안에서 요괴가 나타날까봐. 저쪽 전선에서 마오카 일행은 빠져나왔지만 도망칠 길을 찾고 있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리움듀를 거의 잊을 뻔했지만 철을 진흙처럼 자를 수 있었어. 세 사람은 갈 곳을 모르고 잡히면 털 깎는 걸 넘어서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아키세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울었어. 그 애는 여자친구와 함께 기르는 꿈을 이야기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집에서 애완동물로 지내는 거지. 너무 비관적이야. 선생님이 그 학생의 마음을 바로잡아줬어. 마오카가 그 터무니없는 꿈을 말했는지 물었더니 아직 안 했대. 평소에 말하면 뉘뚜가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아키엠이 마오카에게 산호가 결혼하면 애완동물이 될 거냐고 물었어. 그만큼 친하니까. 작은 녀석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 그 녀석은 나랑만 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 없어. 방심하다가 잡혔고 마오카가 겁에 질리자 산호를 불렀어. 그 느낌을 받은 산호가 달려와 상대를 쓰러뜨리고 친구를 구했어. 미키도 도착해서 일단 안전해졌어. 그들은 행복하게 서로를 안았어. 털이 다 깎일 뻔했는데 그랬으면 웃기기만 했을 텐데. 그 녀석은 약간 기절했지만 여전히 반격을 시도해. 그의 요술은 인면석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가게 해. 이건 귀청계의 기본 주문이야. 부대장 녀석이 그 동물들을 넘겨주라고 해. 털 있는 걸로 봐서 살려줄 테니까. 미키는 만약 이걸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넘겨줄게. 지금 죽이는 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무용지물이야. 신병은 그 동물들의 옷만 찢을 수 있고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 모두가 위험해. 마지막 수단으로 미키가 나서서 막았어. 술 한 잔만 있으면 이건 내게 아무런 위협이 안 돼. 그 녀석이 보자마자 더 많은 인면석을 만들어냈어. 저쪽에서 하루아키는 2명의 납치범에게 자신이 제1의 후손이지 엑스맥이 아니라고 설명했어. 가면 쓴 녀석이 선생님을 팀에 초대했어. 요게 퇴치 힘으로 악한 일을 하기에 딱이니까. 그 녀석은 그렇게 강한데 그 나쁜 성격의 교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아깝대. 말이 끝나자마자 그자가 나타났어. 실제로 가면 쓴 녀석과 같은 시대를 산 거지. 하루아키가 달려가 친구를 안았지만 마치 똥덩어리처럼 차버렸어. 그자가 상대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했어. 내 부하를 유혹하지 말고 도둑 같은 짓 하지 말라며 창피하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 이 직업을 평생 해도 좋을 거래. 이 직업을 평생 해도 좋을 거래. 더 중요한 건 그 녀석은 제일에 대한 집념이 자신보다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 말을 하자 공기가 변했어. 하루아키가 조금 두려워졌지. 위쪽에서 궁지에 몰린 산호가 요술을 활성화했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연로하는 걸 무서워했지만 마오카의 신뢰가 그걸 해낼 수 있게 했어. 검은 기운이 몰려와 그를 떨어뜨리고 둘을 갈라놓았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어.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줄기에 맞았어. 다행히 그들은 모두 튼튼해서 무사했어. 그 녀석도 동료가 위험해지자 구하러 내려왔어. 산호의 그룹은 안전해. 귀청개 무리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쳤어. 귀청개 무리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쳤어. 불운하게도 이때맨의 학생들이 나타나서 납치범들을 향해 총알 같은 눈빛을 보냈어. 총알 같은 눈빛을 납치범들에게.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걸 칭찬할 만해. 이 학생들 보기엔 너무 사납게 생겼어. 비서 녀석이 주문을 써서 도망쳤어. 다음 날 아키세는 신문에 그들의 전적이 안 나와서 화가 났어. 대신 혼란 중에 가면 쓴 녀석과 안경 쓴 녀석의 지갑을 훔쳐 복수했어. 그래서 선생님에게 줬어. 그랬더니 젊은 비서가 이 학교 출신이라 하루아키에게 인사하러 왔어. 그는 자신을 카라스마라고 소개했어. 어제 그들이 돌봐준 사람이야. 그 애는 맨의 지갑을 훔치려 했지만 안에는 동전 몇 개만 있어서 얼굴에 대고 던졌어. 결국 실패 후 그들은 요괴 동물털 깎기 계획을 포기했어. 그래서 일단 안전해. 장면이 바뀌어 더운 여름날 하루아키의 반은 외부에서 수업을 하러 나갔어. 이건 섬 캠핑 장소라서 모두 기뻐했어. 다만 하타나카 선생님만이 미친 방과 함께 가야 해서 힘들어. 그가 시간도 많지 않다고 상기시켰어. 곧 공포시험 시작이니까. 맨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오늘은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모두를 옛 백귀학원으로 데려가 실기시험을 치르게 했어? 안에서 매니 요괴가 나타날까봐 걱정했지. 다른 아이들은 그걸 보고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주위에 이미 한가득 있잖아. 버려진 곳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깨끗해. 머무르기 딱 좋지. 생각나네. 지난주 옆 반 친구들이 여기 왔는데 돌아온 후 얼굴이 창백하고 영혼 없는 상태였어. 안으로 들어가 남녀를 나누어 배정했어. 학생 시절 연애를 피하려고. 하타나카 선생님도 규정을 설명했어. 여기엔 샤워실 같은 게 있어서 걱정 말라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게 이번엔 엿보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개처럼 욕을 먹었어. 밤이 깊어지자 하루아키가 학생들과 잠들기 전에 대화했어. 그가 여기서 여자친구 있는 애들 손들어보라고 했어. 결과는 아무도 없어서 공기가 썰렁해졌어. 히타는 내년에 꼭 있겠다고 맹세했어. 맨이 모든 남자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동료들에게 맞았어. 시험이 곧 시작될 테니 하루아키를 다른 곳으로 끌어냈어.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라.
안 그러면 미키가 각자 키스할 거래. 잠시 후 아케미 화장실 가고 싶었지만 귀신이 무서워 친구를 깨워 데려가 달라고 했어. 류는 쉽게 동의했지만 요괴인데 화장실 가면서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이해할 수 없었어. 분명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림자가 나타나 두 아이를 놀라게 했어. 다행히 그건 같은 반 친구지 마귀가 아니야. 렌주는 밤에 서로를 안고 있는 걸 보고 어쩔 수 없다고 했어. 그녀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물으니 우타가와가 화장실 갔는데 1시간째 안 나와서 기다리는 거였어. 그 말을 듣고 한쪽 눈의 젊은이는 자신의 연인을 걱정하며 화장실 가는 김에 찾아보겠다고 했어. 아키엠이 화장실에 갔지만 그 녀석이 도망갈까봐 무서워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렌주가 친구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너뚜가 당황스럽게 놀랐어. 처음에는 두 사람이 숨어서 나를 놀라게 할 줄 알았지만 들어가 보니 피 묻은 수많은 손들이 나타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결국 고양이 아기가 해결을 보았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유령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 아이를 무섭게 놀라게 했어. 밖에서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 고양이로서 빠르게 달려가 선생님의 침실로 직진해서 하루아키를 구원해달라고 했어. 그가 잠을 자다가 고양이가 몸 위로 기어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때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동급생들의 실종 소식을 전했어. 지금까지 남녀 합쳐 10명 넘게 이유 없이 사라졌대. 하타나카 선생님의 방송이 울려 퍼지면서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알렸어. 몇몇이 이미 공포를 느꼈지만 진짜 재미는 앞으로라고 안심해. 학교 구내에는 예전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겁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들의 행동을 피하지 못하면 잡히는 거야. 승리 조건은 모든 사람 중 한 명이 열쇠를 가져와 밖으로 탈출하는 거지. 그러면 반 전체가 성공이야. 지금 하루아키가 여기 있으니 그도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됐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반대했어. 이 아저씨를 데려가면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반박하려던 찰나의 꾸중을 듣고 만약 모두 잡히면 게임에서 지는 거라며 여름 방학이 보충 수업으로 가득 찰 거래.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겁을 먹었어. 이기지 않으면 놀러갈 기회조차 사라질 테니까. 마감은 내일 새벽이야. 그래서 열쇠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 모두가 4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었어. 매네 팀에는 사노와 아케미 포함됐어. 또한 후지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는 여자처럼 옷을 입고 화장하는 걸 좋아해. 그게 취미인지 물어보는데 갑자기 여자 유령이 나타났어. 하루아키가 배교볼을 펼쳐보니 이건 이빨이 검은 요괴였어. 아직 사람을 잡기 전에 그 친구의 주술에 의해 완전히 얼어붙었어. 혈통 능력으로 보면 설련은 정말 강력해. 그냥 차가운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본 후 하루아키는 꽤 호기심이 생겼어. 설련하면 여자일 텐데 그렇지 않아? 1층 그룹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모형 표본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4명은 겁쟁이 타입이라서 감히 반항도 못해. 의무실로 도망쳐 숨어들었는데 갑자기 다카하시 선생님을 만났어. 그분은 이 학교의 옛 학생이었는데 무려 100년 전 일이야. 그분 외에 3명의 간호사가 도와주고 있어. 쿠라하시가 이제야 호랑이 굴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그때 그 악마 같은 간호사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며 4명을 무섭게 놀라게 했어. 그렇게 그들은 잡혀서 몸과 마음 모두를 고통받는 첫 번째 팀이 됐어. 마오카 쪽에서는 4명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혼란스러워졌어. 지금은 단 12명만이 시험에 참여 중이야. 야나기다가 안심하라고 했어. 어쨌든 어려워지면 이 건물을 폭파시켜버릴 테니까. 그 말을 빼을리 하자마자 갑자기 누군가의 요술에 걸렸어. 결과적으로 다른 복제본이 생겨서 친구들은 누가 진짜인지 모르게 됐어. 누가 진짜인지 파악할 수 없어서 두 놈 모두 자신을 진짜라고 주장했어. 일시적으로 누가 가짜인지 모르니 3사람이 묶어놓기로 했어. 작은 녀석은 둘 다 우주로 날려버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한 놈은 겁을 먹었고 다른 놈은 오히려 너희들이 내 재능을 부러워하는 거냐고 했어. 그 덕분에 야나기다가 진짜라는 걸 알아냈어. 마오카는 그 가짜를 불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친구가 막았어. 그가 특별한 폭탄을 꺼내서 그 복제 녀석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려 했어. 친구들이 막기 전에 그 바보가 스스로 폭발시켰어. 그렇게 테이블도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4명이 게임에서 빠졌어. 그들은 속으로 진짜 녀석을 먼저 불태워야 했는데 그게 너무 위험했어. 근처에서 야시키의 팀은 라디오실의 선생님들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오다와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어. 이건 백귀야행이잖아. 결과적으로 그들은 백귀의 군대에 공격당했어. 사스키는 이게 꽤 재밌다고 했어. 반면 히이타는 친구의 손을 잡고 빨리 도망쳤어. 하지만 그 욕의 마차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렇게 세 친구가 늪지대의 귀신 앞에서 생포당했어. 그는 맹세했어. 그자들이 자신의 미래 연인을 잡은 대가로 값을 치르게 할 테니까. 그룹이 잡혔다는 방송이 나왔어. 지금은 정확히 4명의 학생과 쓸모없는 선생님만 남았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바로 그때 니우두가 나타나 모두를 무섭게 놀라게 했어. 마귀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왜 안전한지 물으니
방금 전에 운 좋게 탈출했다고 했어. 고양이 아기는 다시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 한쪽 눈의 청년은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쫓기고 있었어. 열쇠에 대해 물으니 아직 단서가 없대. 하루아키는 제안했어. 겁주는 사람들이 열쇠를 가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아마 선생님 중 한 명이 가졌을 거야. 내즈미는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어. 그 말이 맨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산호에게 물어보니 병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바로 그때 내즈미 선생님이 손에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 그는 그들을 도발하며 쫓아오라고 했어. 아키엠은 그 겁쟁이 쥐가 너무 건방져서 공격했어. 하지만 그의 공격은 모두 피해갔어. 선생님은 그 학생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비웃었어. 12띠 중 가장 유명한 생물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잘았니? 후지가 보자마자 가벼운 뼈가루 연기를 불어넣어 선생님을 너무 추워서 기절하게 했어. 그 기회를 잡아 고양이 아기가 열쇠를 빼앗았어. 하지만 그건 가짜였어. 그 썩은 쥐에게 물으니 그냥 초콜릿 조각이라고 했어. 화가 치밀어 후지가 선생님을 걷어차서 천장에 머리를 밟게 했어.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게 됐어. 주위를 모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서 맨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했어. 하지만 계단에 도착하니 피 묻은 손들이 다시 나타났어. 산호는 그 손들과 유령소녀의 그림자가 목표로 삼고 있었어. 그걸 보자 하루아키는 즉시 매료됐어. 막이라도 상관없어. 동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니 기쁨이 넘쳤어. 그는 그 검은 세일러복을 입은 걸 본 적 없어서 다가가서 인사했어. 모두가 이 광경을 보니 이상했어. 분명히 동복을 입은 아이가 없는데. 그 후 모두가 그 마귀 같은 손들로부터 도망쳤어. 밖에서 하늘도 점점 밝아지면서 시험이 끝나갈 조짐이 보였어. 아키엠이 먼저 잡혔어. 다행히 후지가 등에 업고 요괴를 쫓아냈어. 액체가 주인공을 구해준 후 액체가 팀의 주인공을 붙잡았어. 고양이 아기는 구해주려고 했지만 털가루차가 달려왔어. 후지가 그 바보를 보며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 내 구출이 무의미해지기 전에. 아키엠은 잘 지내고 있었어. 조금 무섭지만 남아있기로 했어.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 지었어. 히이타가 나타나서 진흙탕으로 모든 걸 가라앉혔어. 이건 그 청년의 복수였어. 그 끔찍한 차가 자신의 동반자를 잡았으니까 열쇠를 찾았는지 물으니 완전히 포기했어. 다른 요괴를 태운 배가 오니 두 주인공이 남아 막아줄 거야. 남은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으로 밖으로 탈출하라고 해. 잠시 후 산호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타나카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하루아키가 지원자로 들어온 것과 맨의 행동을 더해 그는 그들이 모두 이기게 해준 사람이라고 깨달았어. 저쪽에서 늪지대의 귀신과 선녀의 협력으로 두 친구가 백기군대를 물리쳤어. 유감스럽게도 아무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후지가 화가 나서 그들을 발로 차버렸어. 시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늘이 밝아질 때 병신이 선생님을 붙잡고 열쇠를 요구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하루아키는 자신의 반학생들이 너무 훌륭해서 성공했다고 기뻐했어. 설명은 나중에 하자고. 일단 문을 열고 승리를 쟁취해. 아키는 그에게 몇 대 치며 대답을 요구했어. 산호는 맨의 무심코한 말들로 모든 걸 알아냈어. 게다가 하루아키가 가끔 주머니를 만지는 게 열쇠를 떨어뜨릴까봐 걱정하는 거였어. 그게 확실해. 그때부터 고양이 아기는 그 친구를 가장한 녀석을 폭로했어. 그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고양이의 직감이라고 했어. 게다가 우리는 너무 친하니까 너뚜가 나한테 그렇게 냉정할 리 없어. 실은 이건 전에 맨을 잡은 야마자키 경찰관이었어. 아버지가 물으니 그분도 이 학교의 옛 학생이라고 했어. 그의 임무는 한쪽 눈의 녀석으로 가장해서 정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맨이 그 손들에게 쫓길 때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위협했어. 이런 변태 같은 짓을 다시 하면 특별히 맨을 위한 감방을 만들어줄 거래.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며 모두가 잡힌 친구들을 깨우러 갔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그 동료가 지원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했어. 그리고 계단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물으니 맨이 깜짝 놀랐어. 미키가 동복을 입은 소녀가 없다고 했어. 다른 아이들은 그때 손들만 봤다고 했어. 그래서 맨이 마귀에 홀린 걸 알았어. 아키도 화장실에서 발자국에 겁을 먹었다고 했어. 그런데 옛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대. 그건 진짜 마귀에게 겁을 먹은 거야.